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차차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힌트 하나 드리면 제 니로랑 동급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짜잔 신형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슈.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나?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니로 차주잖아요. 그것과 같은 급인 현대의 코나 일렉트릭이 신형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코나 일렉트릭 신형 디자인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빨리 차박하기 좋은지 알려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리뷰하러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간만에 전기차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전기차가 차박하기 좋은 이유, 날이 춥거나 덥거나 언제 어디서나 기름 걱정 없이, 공회전 걱정 없이 시동을 계속 켜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V12를 이용해서 한전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신형 니로처럼 얘도 V12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차박 캠핑을 하기에 좋은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형 코나 일렉트릭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신형 코나 일렉트릭 외관이 너무 예뻐졌습니다. 신형 코나에서부터는 디자인이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받았어요. DRL이 헤드램프로부터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신형 그랜저나 스타리아처럼 뭔가 미래차 같은 그런 느낌의 주간주행등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전면에 이렇게 전기 충전구가 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그리고 여기 앞에 라이다 센서, 이런 식의 전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살짝 매기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되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뭔가 돌고래 같은 귀염귀염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닛이 상당히 볼륨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커 보인다,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을 보면 여기 바퀴 위에 휀더라고 하나요? 나는 소형이긴 하지만 SUV다, 이렇게 휀더를 도드라지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옆도 단순히 일직선은 아니고 볼륨감을 줬습니다. 요즘 차량들 필수죠. 루프렉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방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리아나 신형 그랜저의 느낌처럼 수평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리어 등 픽셀 램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픽셀 형태로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그리고 후진등, 뒷모습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와이퍼가 돌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매끈하게 되게 예뻤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신형 니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1825mm였습니다. 근데 코나 같은 경우에도 전폭은 1825mm입니다. 야, 어떻게 전폭이 단 1mm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전장은 어떻게 될까요?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4420mm였습니다. 하지만 신형 코나 같은 경우에는 4355mm입니다. 코나가 니로에 비해서 약 7cm 정도가 짧습니다, 전장이. 자, 그 다음 전고. 기존의 신형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1570mm였습니다. 하지만 신형 코나 같은 경우에는 1580mm입니다. 기존의 신형 니로보다 1cm 정도 더 높습니다. 과연 그 1cm 높은 게 실내 생활에서 어떤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1cm가 전고가 더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 들어가서 실내 내장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요즘 나오는 현대 또는 제네시스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기아나 현대나 여기에 기아 로고, 뭐 현대 로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라던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스티어링 휠을 많이 만드는데 코나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계기판과 여기 내비게이션 일체형으로 합쳐져 있고요. 12.7인치짜리 11.7인치인가 4인치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12.7인치가 4인치짜리 풀컬러 LC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 형태의 기어 노브 하는 게 이제 유행인가 봐요. 예전에 막 다이얼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스티어링 휠 옆에 스틱형으로 기어 노브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장치 조절하는 것들, 그리고 HDA나 반자율 주행 여기에 버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한번 보면 역시 버튼의 형대죠. 버튼의 형대. 버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신형 니로나 기아차들이랑 너무 확연한 차이인데요. 이상하게 현대차들은 비행기
조종석처럼 버튼이 많아요. 그리고 공조장치 LCD가 여기 따로 있어요. 밑에 보면 이제 USB-C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180W까지 가능한 시거잭 소켓이 있고, 이 무슨 수납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걸로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다, 오토 홀드 버튼들은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조금 깜짝 놀란 게 콘솔 앞쪽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심지어 기아차들처럼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컵 홀더를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넣어놨다가 컵 홀더를 쓸 때는 푸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아주 깊게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콘솔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겠죠. 콘솔 박스에서는 요만큼 정도의 공간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요거를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빼면 아까 밑에서 봤던 그 공간을 다 콘솔 박스로 쓸 수가 있고, 요걸 닫으면 조그마한 소품들은 여기에 넣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밑에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조수석에 여기 수납함 되게 좋네요. 예전에 레이에 요런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되게 편했거든요. 코나도 여기에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는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 되게 은근히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 풀옵션이라서 HU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열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또 어떤지, 공간은 충분한지 한번 앉아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시원해. 자, 여러분, 2열에 앉았습니다. 1열에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편한 자세로 시트 포지션 맞춰놨고요. 근데 이 차가 에코 패키지가 있는 아인지 풀옵션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물 시트예요. 겨울엔 따뜻하겠지만 여름엔 직물 시트 앉으니까 더워요. 더워. 아무튼 이렇게 2열에 앉았고, 딱 앉자마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포지션이 이게 낮다 보니까 제가 다리를 이렇게 넣었는데 발이 너무 꽉 끼는 느낌이 납니다. 좀 올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기본 포지션 상태에서는 조금 발이 좀 힘들다 2열에서.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합니다. 181cm의 거구의 입장에서 무릎과 이 운전석 주먹 하나 정도 딱 들어가는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머리가 전혀 안 닿아요. 신형 니로보다 1cm 더 높은 게 이런 영향을 주는 걸까요? 생각보다 경고가 높습니다. 주먹 하나 반 정도. 제 느낌상으로는 신형 니로보다 조금 더 편하다. 분명히 전장이 짧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무릎 공간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열 에어컨 히터 송풍구는 여기에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송풍구가 세로로 돼 있어서 운전석 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 송풍구, 조수석 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 송풍구,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세로 형태로 송풍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USB-C 포트 2개 있고요. 코나에서는 실내 V2L도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50V를 꽂을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16A까지만 전기를 쓸 수 있고, 고전력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실내 V2L 아니에요.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 겸 팔걸이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까지 다 봤고, 이제 실제로 차에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차이기도 하고 옵션이 좋아서 트렁크는 자동이에요. 짠! 슝! 전동식 트렁크로 아주 잘 돼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전폭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신형 니로만큼의 소형 SUV다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니로도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는 없는데, 니로처럼 그렇게 깊진 않지만 여기 트렁크 공간이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또 깊은 공간에 트렁크가 있습니다. 꽤 많은 짐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한 가지를 안 봤네요. 전기차면 뭐가 있죠? 네, 트렁크가 있죠. 전기차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도 있고요. 자동은 아니고, 보닛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각종 전자장비들, 전기 관련된 장비들 복잡하지만 되게 깔끔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EV9 영상 보신 분들 한 가지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좀 막아주지, 여기도 좀 막아주지. EV9은 비싼 차라서 그런지 트렁크 공간을 테슬라만큼이나 깔끔하게 마무리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전기 장비나 이런 게 눈에 안 띄게 해줬었는데, 신형 코나 좀 아쉬워요. 여기가 그렇게 깔끔하게 막혀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불안해요. 혹시나 내가 손댔다가 감전될까봐.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트렁크가 꽤 커요. 하지만 테슬라만큼이나 깊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지만 EV9만큼 꽤 넓은 공간을 트렁크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그물까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 니로도 그랬었는데, 트렁크 쪽에 트렁크 선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 니로는 이 트렁크 선반을 일단 빼놨어요. 차박하려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코나도 쉽게 뺄 수 있어서 일단은 선반을 떼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차박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선반 떼내니까 훨씬 없고, 폴딩은 자동 아니죠. 니로랑 비슷해요. 여기 있습니다. 레버가 이렇게 쫙 당기면 이렇게 4대6 폴딩이 됩니다. 레버를 쫙 올린 다음에 딱 하면 네, 이렇게 4대6 폴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장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땅과 트렁크 사이에 이 높이가 낮아서 일단 이렇게 걸터 앉기는 되게 좋아요. 차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차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천장이 안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안에서는 실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먼저 누워 보겠습니다. 181인 제가 괜찮은 전장인가? 이 보세요. 이거 지금 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181 입장에서 2열 시트에 맞게 이렇게 누우면 발이 확실히 나옵니다. 트렁크 안으로 이렇게 넣으려면 콘솔 박스에 머리를 둬야만이 발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콘솔 박스에 이렇게 머리를 뒀잖아요. 이렇게 두면 트렁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확실히 전장이 니로보다 짧은 게 영향이 있네요. 그리고 옆은 이렇습니다. 좁죠? 제 니로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전고. 망했다. 80cm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옆으로 누우면 이렇습니다. 둘이서 막 몇 박 며칠을 할 정도로 그렇게 넓진 않다. 근데 혼자 차박하기에는 괜찮다. 자, 일단은 천정 기준에서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바닥 기준에서도 여기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쫙 펴면 고개가 이렇게 되죠. 허리를 좀 편하게 하면 되어요. 제 니로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코나가 폴딩 했을 때 편편하게 되지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실내 전고가 수치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 바닥 기준 제일 낮은 곳 여기, 그리고 천정 기준 제일 높은 거 여기.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82cm는 나오네요. 82cm에서 83cm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9cm. 니로 하이브리드보다도 낮습니다. 소형 SUV 치고는 실내 전고가 꽤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 신형 코나 EV 차량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이 신형 코나 디자인 너무 예쁘다. 스타리아의 그 일직선, 그랜저의 그 일직선, 뭔가 사이버틱한 미래차 같은 그런 디자인, 그런 전면 디자인 때문에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닛이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서 뭔가 되게 돌고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옆으로 보니까 니로보다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안에
안에 들어가서 차박하려고 누워봤을 때는 니로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전기차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죠. 그냥 내연기관 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낫고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가 차박하기 더 좋다. 33도에 그냥 내연기관 차 타고 가면 안에서 쪄 죽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엔진은 계속 공회전이 될 거고 엔진이 수명이 빨리 닳겠죠. 하이브리드도 살짝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놔도 실제로 엔진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히터나 에어컨을 틀 수 있어요. 시동을 걸어 놓는다라고 해서 주변에 매연이나 이런 걸로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그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델 3나 아이오닉 6처럼 완전히 전고가 낮은 차를 제외하고는 전기차는 일단 차박하기 무조건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또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저희 편집자님이 자를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남만의 차차소를 찍었는데 제가 조만간에 또 신차나 차박하기 좋은 괜찮은 차가 보이면 차차소 영상도 자주 찍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리뷰나 차박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가볼게요. 차 예쁘긴 한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텐데. 전 가보겠습니다.